환경과 기후책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기후 낭독회. 오늘은 남종영 작가님 북극곰은 걷고 싶다. 이 책의 한 대목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남종영 선생님. 고래와 북극곰에 관심이 많은 환경기자셨죠. 오랫동안 환경기자로 활동하셨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북극도 가보고 남극도 가보고 적도도 가본 분은 남종영 선생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북극곰은 걷고 싶다는 2009년에 발간된 책입니다. 남종영 선생님이 직접 지구온난화의 최전선, 남극과 북극을 취재하면서 기록한 환경 에세이인데요. 걷고 싶지만 걸을 공간이 없는 북극곰, 또 지구상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 부제가 북극에서 남극까지 나의 지구온난화 여행이네요. 알래스카의 북극곰과 고래, 남극의 펭귄, 남태평양섬 투발루에서 고성의 명태까지 지구 위에서 사라져가는 것과 나눈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남종영 선생님 이 책에서 지구온난화로 오랫동안 살아온 주거지를 잃어가는 동물, 또 사람들 이야기 들려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제기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북극곰을 걷고 싶다 한 대목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펭귄 마을의 펭귄들은 죄다 한두 개의 알을 품고 있었다. 어미가 알을 품고 아비가 둥지를 지켰다. 제 짝이 사냥 나간 동안 혼자 남은 펭귄은 사람의 접근에 매우 민감해했다. 꽉꽉 소리를 지르고 다리를 오므려 알을 세게 감쌌다. 하지만 그때까지 알을 깨고 나온 새끼는 없었다. 올해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뒤늦게 추위가 닥치고 눈이 많이 왔기 때문이었다. 그렇잖아도 김정훈 연구원은 눈밭에 파묻히고 얼어서 못 쓰게 된 알이 한둘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틀 뒤 김정훈 연구원이 펭귄이 알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올해 첫 부화 소식이었다. 무전기를 들고 다시 펭귄 마을을 향해 떠났다. 알을 깨고 나온 새끼 펭귄은 이미 4마리였다. 새끼를 얻은 엄마와 아빠는 신경이 곤두섰다. 사람이 다가서자 어미 펭귄은 꽉꽉 소리를 지르며 부리로 쪼았다. 모난 돌로 쌓은 둥지 안에는 솜털이 빠지지 않은 새끼 한 마리가 숨어 있었다. 새끼는 이방인을 향해 눈을 개슴츠레 뜨고 머리를 갸우뚱했다. 펭귄 마을의 펭귄 3,600쌍을 관리하는 건 단 서너 마리의 남극 도둑 갈매기예요. 남극 도둑 갈매기는 펭귄이 잠시 틈만 보이면 둥지로 돌진해서 새끼를 낚아채 가죠. 그렇잖아도 남극 도둑 갈매기가 1시간이 멀다 하고 펭귄 마을 상공을 순회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남극 도둑 갈매기도 펭귄 새끼가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린 것이다. 펭귄도 이들의 존재를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주의를 기울이지만 하루에 새끼 한두 마리는 도둑에게 납치되기 일쑤다. 하지만 남극 도둑갈매기는 역설적으로 펭귄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건 마치 조직폭력배들이 술집 매상 중 일부를 착취해가는 대신에 다른 조직폭력배의 침입을 방지해주는 상황과 같다. 이를테면 킹 조지 섬 펭귄 마을에는 3,600쌍을 관리하는 남극 도둑갈매기 서너 마리 외에는 다른 상위 포식자가 침입할 수가 없다. 외지의 남극 도둑갈매기나 알바트로스 등이 이곳에 들어와 펭귄 사냥을 시도하면 곧바로 날아가서 쫓아내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다. 몇 년 전에 참새가 킹 조지 섬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틀림없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서 인간과 함께 들어왔겠죠?
참새는 며칠 버티지 못하고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남극의 냉혹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거죠. 실제로 참새뿐만 아니라 쥐나 바퀴벌레도 남극에 들어온다. 하지만 번식하지 못하고 남극에서 멸종한다. 남극의 혹한 추위를 버틸 수 있는 건 곤드와나 대륙이 분리된 뒤로 지구에서 가장 차가운 기후에 적응한 일부 새들밖에 없다. 99% 이상이 펭귄들이다. 남극에서 펭귄을 해칠 수 있는 동물은 없다. 육상 포유류가 없기 때문이다. 육상 포유류는 365일 내내 빙하로 뒤덮인 대륙에서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펭귄처럼 철 따라 적당히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는 철새만이 냉혹한 남극 기후에 적응할 수 있다. 그러기에 펭귄은 일단 육지에 올라오면 남극 도둑 갈매기 말고는 두려울 게 없다. 펭귄보다 몸집이 몇 배나 큰 해표 앞에서도 펭귄은 아장아장 걸어 다닌다. 날지 못해도 남극에서는 불편하지 않다. 아프리카 모리셔스 섬에는 도도새가 살았다. 그 조상은 강풍에 휩쓸려 바다를 넘어온 인도 대륙의 비둘기다. 적어도 화산 폭발로 모리셔스 섬이 탄생한 700만 년 전부터 도도새의 진화는 시작됐을 것이다. 인도에서 온 날개 달린 비둘기가 모리셔스 섬에서 더 이상 날개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인도양의 외딴 섬에는 상위 포식자가 없으니까 날지 않아도 됐다. 날개와 날개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커다란 가슴 근육은 퇴화했다. 도도새는 더 이상 날지 않았다. 포르투갈 선원들이 모리셔스 섬에 도착한 것은 700만 년이 흐른 1507년이었다. 선원들에게 도도새는 이상한 새였다. 이들은 대륙의 새와 달리 아주 온순했고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선원들에게 다가왔다. 도도새가 선원들을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은 단 한 번도 포식자와 마주친 적이 없었다. 슬프게도 그 신뢰가 문제였다. 불운한 도도새들은 포르투갈 선원부터 시작해 차례로 인도양의 외딴 섬에 상륙한 사람들에게 곤봉으로 맞아 죽었다. 사람들은 도도새의 고기가 맛이 없다고 하면서도 도도새를 때려 죽였다고 한다. 개와 돼지, 쥐도 사람들을 따라 진화의 실험실에 상륙했다. 대륙에서 온 매정한 동물들은 도도새의 알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다. 상위 포식자에 대한 회피 본능이 미토콘드리아에 각인되기도 전에 도도새는 멸종했다. 단 200년 만이었다. 펭귄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젠투 펭귄과 턱근 펭귄 무리들이 끼리끼리 모여 해안가에서 아장거렸다. 역시나 길 잃은 아델리 펭귄 한 마리가 젠투 펭귄들을 쫓아다녔다. 남극의 햇빛이 짧은 사선으로 갓 열린 땅바닥에 스며들 즈음 나는 펭귄무리 옆에 가만히 앉았다. 흠칫하고 멀찍이 떨어져 해죽거리던 펭귄들이 천천히 내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햇빛은 더 고와졌고 예전처럼 평온함이 회복됐다. 길 잃은 아델리 펭귄이 나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양반다리를 하고 주저앉은 나의 눈과 아델리의 검은 눈이 마주칠 즈음 아델리는 머리를 갸우뚱거리고 몸을 비틀하더니 나를 그냥 스쳐갔다. 상위 포식자가 없는 남극에서 펭귄은 도도새처럼 유순하다. 지구를 가둔 온실이 깨지지 않고 지구는 더워지고 남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콘도르가 남극에 들어온다면 인간을 따라 들어온 들고양이가 남극에 정착하는 데 성공한다면 펭귄은 아마 도도새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지도 모른다. 네, 지금까지 남종영 작가의 북극곰을 걷고 싶다에서 남극의 펭귄 이야기 읽어봤습니다.